병세를 묻는 의사에게 자신이 엄청나게 땀을 흘린다고 말했다. 그건 좋은 겁니다. 의사가 말했다. 다음번 진료 때 의사는 환자에게 좀 어떤지 물어보았다. 환자는 계속 후들후들 떨린다고 대답했다. 그건 역시 좋은 거예요. 의사가 말했다. 세 번째로 환자를 찾아온 의사는 그가 어떤지 물어보았다. 환자는 계속 설사를 한다고 말했다. 역시 좋아요. 의사가 말하고는 가버렸다. 얼마 후 환자의 부모가 병문안을 와서 환자에게 좀 어떤지 물어보았다. 의사가 계속 좋다란 말만 하는 걸 보니 난 아마도 좋은 증상으로 죽어가고 있나 봐요. 환자가 대답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만 판단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좋은 것이라고 추측하곤 한다. 빈털터리 신세. 박쥐와 가시나무, 갈매기가 서로 모여서 공동으로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박쥐가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 돈을 빌려오면 가시나무는 옷을 팔기 위해서 많은 옷을 기증하기로 했으며 갈매기는 판매가 가능한 구리를 모아오기로 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항해를 시작했을 때에 거친 폭풍우가 몰아쳐서 배를 덮쳤다. 이들은 모든 짐들을 잃어버리고 배는 난파되어 간신히 자신의 몸뚱이만을 건질 수 있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갈매기는 잃어버린 것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해변을 뒤지며 돌아다니게 되었고, 박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을 만날까 두려워서 한낮을 피해서 밤에만 돌아다니게 되었으며, 가시나무는 혹시 다른 잃어버린 것을 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옷가지를 꽉 붙들고 있게 되었다. 우리는 항상 투자한 대상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고 집착하곤 한다. 독수리와 쇳덩구리. 한 번은 독수리가 토끼를 쫓고 있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토끼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마침 쇳덩구리 한 마리 외에는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다. 토끼는 쇳덩구리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쇳덩구리는 걱정하지 말라고 토끼를 안심시키고는 독수리가 다가오자 토끼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독수리는 몸집도 작고 보잘것없는 쇳덩구리의 간청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의 눈앞에서 토끼를 잡아먹어버렸다. 그때부터 쇳덩구리는 원한에 사로잡힌 나머지 독수리가 둥지를 짓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집요하게 쫓아다니기 시작했다. 독수리가 알을 낳으면 쇳덩구리는 둥지 속으로 들어가 알을 바깥으로 밀어내버리는 것이었다. 밀려난 알들은 땅바닥에 떨어져 깨져버렸다. 제우스를 숭배하던 독수리는 제우스를 찾아가 마음 놓고 새끼를 기를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찾아달라고 애원했다. 제우스는 독수리가 자신의 무릎 위에 알을 낳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쇳덩구리가 아니었다. 쇳덩구리는 쇳덩을 굴려 동그랗게 만든 다음 하늘로 날아올라 제우스의 무릎 위에다 쇳덩을 떨어뜨렸다. 그러자 제우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나 쇳덩을 털어냈고 그 바람에 독수리의 알은 땅바닥으로 떨어져 깨지고 말았다. 그 다음부터 독수리들은 쇳덩구리가 나타나는 계절에는 둥지를 들지 않는다고 한다. 이 우화는 그 누구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모욕을 당하고도 언젠가 복수를 할 수 없을 만큼 나약한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 한 잔 마실게요. 한 잔 드세요. 컵 예쁘죠? 이 컵 친한 동생 부부가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하와이로 갔다 오면서 사다 줬어요. 스타벅스 건데 스타벅스 컵을 제가 모으거든요. 나라별로, 뭐 지역별로. 그래서 여행 갈 때나 그럴 때 하나씩 가져오는데 동생 부부가 하와이 거 사다 주었어요. 다시 책 읽어드릴게요. 병아리를 두려워하는 사자. 프로메테우스는 늘 자신에게 불평만 하는 사자에게 아주 멋있고 우람한 외모를 갖게 해주는 한편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주어서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 강한 힘을 지니도록 했다. 하지만 사자는 또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님, 전 병아리가 무섭답니다. 이에 프로메테우스가 말했다. 또 뭐가 불만이냐? 내가 줄 수 있는 한 모든 재능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는 천하무적이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난 바보 같아요. 난 대책 없는 겁쟁이라고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사자가 투덜거렸다. 어느 날 사자는 지나가던 코끼리와 이런저런 잡담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코끼리가 귀를 실룩거리자 사자가 이유를 물어보았다. 왜 그래요? 잠시라도 귀를 가만히 놔둘 수 없나요? 바로 그 순간에 모기가 코끼리의 머리에 앉았다. 아이고, 봤어요? 저 시끄러운 곤충을 봐요. 저 모기가 내 귀로 들어오면 난 끝장이 날 거예요. 코끼리가 말을 하자 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을 듣고 보니 나야말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군요. 덩치 큰 당신이 모기를 두려워하는 걸 보니 내가 병아리를 두려워하는 것도 그리 부끄러운 것만은 아니군요. 그래도 병아리가 모기보다 더 크고 무서운 존재 아닌가요? 때론 모기 같은 작은 존재도 코끼리가 겁낼 만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출신의 노예를 산 어떤 남자는 자신의 노예가 그렇게 새까만 피부를 가진 것이 전 주인의 나태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노예를 집으로 데려온 그 남자는 비누로 그의 몸뚱아리를 씻겼다. 그래도 아무 효과가 없자 그는 노예의 피부를 조금이라도 하얗게 만들기 위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피부색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지나치게 무리를 한 나머지 병에 걸려 알아눕고 말았다. 이우아는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사람과 여우. 여우에 대해서 깊은 원한을 품고 있는 한 사나이가 살고 있었다. 천신만고 끝에 여우를 사로잡은 그는 완벽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기름에 적셔두었던 밧줄을 여우의 꼬리에 묶었다. 그리고는 밧줄에 불을 붙인 후 여우를 도와주었다. 그러나 어떤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여우는 그 사나이의 밭으로 뛰어들어가 때마침 추수 때라서 밭에 잔뜩 쌓아둔 곡식 더미에 불을 붙였다. 그 사나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여우의 뒤를 따라다니며 불타버린 자신의 농작물을 아까워했다. 사람은 관대해야 하며 제어하기 어려운 순간적인 격정에 몸을 내맡기면 안 되는 법이다. 왜냐하면 손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은 그들이 상처 입히기를 원하는 상대방보다 오히려 그들 자신에게 더 큰 해를 입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이미 끌어안고 있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다. 싸우기를 좋아하는 아들들. 어떤 농부의 아들들이 서로 싸우기를 좋아해 농부는 아들들을 꾸짖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아버지의 말도 그들의 행동을 바꾸어 놓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농부는 실제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기로 결심하고 자식들에게 나뭇가지를 한 묶음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자식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농부는 나무단을 각자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을 위해서 그것들을 꺾어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아무리 안간힘을 써보아도 그들은 그 묶음을 꺾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농부는 이번에는 나무단의 묶음을 풀고 한 개씩 각자에게 나누어 준 뒤 다시 꺾어보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모두들 아무런 어려움 없이 꺾을 수가 있었다. 그것 봐라 하고 아버지가 말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만일 너희들이 함께 똘똘 뭉친다면 어떤 적도 감히 너희들을 넘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흩어지면 쉽사리 적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우아는 단합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으며 조화가 이루어지면 불화는 쉽사리 극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책을 이렇게 소리내어서 읽으니 목이 계속 마르네요.
빛을 발한다. 그것은 때론 태양보다도 밝게 빛나곤 한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오면 램프불은 즉시 꺼져버리고 만다. 어떤 사람이 꺼진 램프불을 다시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다. 빨리 불을 밝혀라, 램프야. 너와는 달리 하늘의 별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라. 명성을 누리게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은 순전히 자신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산나귀와 집나귀. 눈부신 햇볕을 쬐면서 풀을 뜯고 있는 집나귀를 본 산나귀가 집나귀에게 와서 참 포동포동하며 좋은 풀을 먹고 있다고 칭찬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산나귀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집나귀 옆에서 나귀 몰이꾼이 채찍으로 나귀의 엉덩이를 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을 본 산나귀는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좋은 말을 해줄 수 없구나. 너는 잘 먹는 대신 그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라고 말했다. 더 좋아 보인다고 부러워하지만 그 일에는 위험과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나귀와 개와 주인. 한 남자가 마르테즈 애완견과 나귀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항상 개와 장난을 쳤다. 밖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올 때면 남은 것을 싸가지고 와서 개가 꼬리치며 그에게 달려들 때마다 그것을 던져주었다. 이것이 부러웠던 나귀는 어느 날 주인 옆에서 종종 걸음을 치며 까불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귀는 그만 주인의 발을 밟아버렸고 화가 난 주인은 회초리를 휘둘러 나귀를 마구간으로 쫓아 그곳에 묶어두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일을 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솝우화 전집 중에 몇 편을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짠짠, 고구마랑 귤 가져왔어요. 이런 겨울밤에는 군고구마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있지 않나요? 같이 고구마 까먹고 귤 까먹으면서 잠들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같이 먹어요. 이 냄새가 전해지면 좋으련만. 이 군고구마의 냄새 있잖아요. 꿀이 들어있었으면 좋겠네요. 이거 껍질째 먹는 것도 좋다고 하던데 저는 가서 먹을게요. 달아요. 달콤해요. 오늘도 우리 집 슈비집에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시작한 지 며칠 안 돼서 너무 부족한 게 많죠. 하지만 차분히 차근차근 더 발전해 나가볼게요. 자주 찾아뵐게요. 한
댓글 달아주신 분들 2분 계셨는데 감사드려요. 업데이트, 업로드, 자꾸 업데이트를 업로드 많이 해달라고 하셨는데 네, 많이 해보려고요. 맛있네요.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건강에 좋나? 속이 편해요, 먹어도. 되게 노래요. 진해요, 색깔이. 맛있어요. 롤플레이도 해볼까 하는데 약간 아직까지 마이크도 없고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시도해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해보려고 해요. 저는 먹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소하게 군것질하고 사람들이랑 식사하고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썩은 게 있어. 달콤한 맛에서 갑자기 쓴맛이 났어요. 이 부분. 아무튼 슈빈의 집에 오신 여러분들 저랑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따뜻한 차도 마시고 시원한 것도 먹고 매운 것도 먹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새콤달콤한 귤도 먹고. 제주도 노지귤이에요. 그냥 마트에 파는 귤보다 제주도 노지 농부들 과수원 하시는 아저씨들 거 삼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삼촌들 거를 사서 시켜 먹으면 되게 싸고 가격도 착하고 맛도 있고 농약도 치지 않은 게 많아서 건강에도 좋대요. 조금 못생겼는데 못생긴 게 더 좋은 거래요. 마트나 이런데 백화점이나 막 이런 데 있는 귤들은 되게 반질반질하고 엄청 반딱반딱거리고 그러는데 무슨 후처리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농약도 많이 쳐서 깨끗하게 생겼나봐요. 근데 이렇게 조금 못생기고 빛깔 없고 하는 것들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나 맨날 무슨 건강에 대한 거 얘기하는 것 같아. 정작 막 건강에 대해 신경 많이 쓰는 사람도 아니면서
운동 1도 안 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귤 한 개만 더 까먹고 오늘 영상은 마쳐보려고 해요. 오늘 슈비앙